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AI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고유가 여파에 더해 택시 기본 요금도 지난달부터 오르는 등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 요금을 낮추는 정책을 펴 눈길을 끕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군 시내버스인 평창 농어촌 버스입니다. 요금은 성인 1,000원, 청소년은 500원으로 평창 모든 구간이 동일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거리별로 천차 만별이었습니다. 8km 이내를 가면 기본 요금이지만 이후 1km당 138원의 추가 요금이 붙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래도 현찰로 많이 내요. 2,070원인가 이랬었어요. 근데 그 이제 잔돈이 나오니까 귀찮잖아. 거리별 최대 가격은 4,930원으로 먼 거리를 갈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창군이 이달부터 거리별로 적용되던 거리비례 요금제를 없애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했습니다. 원래 자치단체 중 우리 군만 유일하게 거리비례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군민과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비 부담 및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요금도 시내버스 기본 수준인 성인 기준 1,7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강원자치도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요금보다 버스비가 낮은 지자체는 인제와 정선, 평창 단 3곳뿐입니다. 정선도 이달부터 정선과 평창을 잇는 노선의 요금을 줄였습니다. 정선에서 평창을 오가는 정선 와와버스도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일 요금제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 장 보러 가고 또 장에 가면 그 공연장 있어가지고 뭐 시간 보내기 좋고 좋은 구경하고 올라오고 이랬죠. 도내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지난달부터 4,600원으로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부담이 커지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평창군은 단일 요금제 적용 이후 운수회사의 손실 금액을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군비로 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춘천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춘천인형극제가 국제인형극 도시로의 도약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는 내년 춘천서 열리는 제37회 춘천인형극제의 명칭을 춘천세계인형극제로 바꾸고 제25회 유니마총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마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인형극 민간기구로 4년마다 총회와 세계인형극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열린 제36회 춘천인형극제는 8만 9천여 명의 관객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원주시가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인 지정면 신평리 일대 34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토질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신평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산업단지 지정,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은 오는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철원군 인구 4만 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철원 지역 인구는 4만 686명으로 올 초보다 633명이 줄었습니다. 철원군은 고령화와 저출산,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부대 감축 등의 여파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도로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시책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송은 줄기가 곧고 잘 썩지 않아 예로부터 최고의 목재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울진 봉화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금강송들이 2년 새 1,000그루 넘게 말라 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높아지는 기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네트워크 현장 TBC 양병훈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금강송면. 산 곳곳에서 갈색으로 변한 채 죽은 금강송들이 눈에 띕니다. 주로 정상부에 많습니다. 높이 14m, 둘레 4m, 금강송을 대표하는 600년 수령의 보수 대왕소나무도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싱그러운 초록기세를 뽐내던 잎들이 지난 7월 중순쯤 하나둘 젓갈색으로 변하더니 말일쯤에는 절반이나 됐고 병해충도 침입했습니다. 대왕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매일 500m 아래서 호스로 끌어올린 물과 양분을 주고 종류별 살충제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일부 살아있는 가지에서 새 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금강송이 고사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겨울철 높아진 기온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2.2도였던 울진의 겨울철 평균 온도는 지난해 3.5도로 1.3도 올랐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추운 날씨를 많이 좋아하는 수종인데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나무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사하는 금강송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2021년과 2022년 고사한 금강송은 1091그루. 그 이전까지 한 해 130그루 정도가 죽은 것과 비교하면 4배 넘게 는 겁니다. 피해 저감을 위한 예방을 위한 활동들, 그리고 고사가 진행되는 나무들에 있어서는 수분 저감이랄까 해충 방제랄까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기온 상승세라면 앞으로 40-50년 뒤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금강송을 지켜야 하는 산림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양배훈입니다. 강원자치도 소방본부가 도내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단속 결과 4곳에서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춘천과 원주, 속초 등 도내 6개 지자체에서 단속을 실시,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3건은 과태료 처분, 2건은 행정처분, 1건은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된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 착공 거짓 신고와 임시 소방시설 관리 미흡 등입니다. 도내 4년제 대학 9곳의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이 작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알림이에 공시된 2024년 중도 탈락 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도내 4년제 대학 9곳의 재적 학생은 8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중도 탈락 학생은 5,032명으로 평균 중도 탈락률은 5.73%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탈락은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인원을 의미하며 사유로는 미등록과 미복학 등입니다.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캠퍼스 라이프 센터에서 시민지성 한림연단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사에는 미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광운대 학교 진중권 교수가 나의 소명, 나의 작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시민지성 한림연단은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고견을 듣는 시민 참여형 강좌로 올해 말까지 나태주 시인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정지아 작가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세트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과 실내용 CCTV, 휴대용 경보기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을 원하면 오는 30일까지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혼인 7년 이내의 부부 합산년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으면 연간 최대 3% 범위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년간 연간 최대 300만 원입니다. 고성군이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해양생태공원은 경관을 비롯해 인문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연안권역에 국가가 생태공간을 직접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은 화진포 일대가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6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2,000명 이상의 지역 고용 유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도서관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시민 친화형 교양 강좌 프로그램인 모교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모교 도서관은 매주 목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0차례에 걸쳐 강원대 교수들의 특강이 이어집니다. 예술과 건축, 경제학 등 인문예술 강의가 진행되며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방송 AI 주말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